나토식 표준화 작업은 이번 전쟁에서 강한 우크라이나 군대의 모습을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큰 동력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토 표준에 부합한 서구식 군대로 현대화하기 위한 우크라이나군이 구체적인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구소련식 완전한 나토식 군 현대화 추진, 이것은 바로 2016년에 포렌스코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무 저항 없이 크림반도를 내준 그런 지옥을 맞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리뷰를 해보니까 이 군대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핵심 방향은 2020년까지 자신의 군대를 완전히 현대화하는데 나토식 표준에 맞춰서 현대화하겠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그런 나라죠. 2000년대 이전까지는 사실 마이너스 성장을 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가 지금 한 3만 불 된다고 하면 거기는 한 2,000불, 3,000불 이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혁신을 위해서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나토식 현대화를 추진한다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렌스코 대통령은 미국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따냅니다. I strongly encourage the United States to give Ukraine a special security and defense status which reflect the highest level of interaction. 그래서 2022년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총 미국으로부터 27억 달러를 완전히 서방 군대로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따와요. 참고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서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390억 불 정도 돼요.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한 50조, 한 52조 정도가 지금 전쟁 간의 안보 지원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미국은 27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우크라이나 혁신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군 현대화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서구식 무기 및 장비를 도입합니다. 험비, 드론, 대포병 레이더, 이런 것들을 미리 들여와요. 그래서 우리 혹자들은 이제 이거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크라이나는 단기간에 교육을 거쳤는데도 미국 장비와 유럽 장비를 저렇게 잘 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2014년부터 군대 혁신을 통해서 서방 군대, 미국의 장비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험비가 들어왔고 대포병 레이더가 들어와서 러시아의 포병 사격 지점을 알고 그대로 타격을 해서 러시아 포병을 이제 완전히 80% 장비 인원 피해를 가했던 그런 혁신을 한 거죠. 또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의 주 관심은 대전차 무기를 획득하는 거였어요. 2014년에 러시아 T-90 전차가 크림반도로 왔을 때 이 대전차 무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꼼짝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차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서방 무기를 확보하는 데 주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화면에서 자주 보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벌써 2017년에 들어와요. 그러면 작년도 전쟁 일어나기 전에 스팅거 미사일이 들어오고 또 영국의 대전차 미사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미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나토식 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무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무기가 들어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식 군사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대표 사례가 야보리보 군사 교육기지를, 훈련소죠. 군사 교육기지를 건설합니다. 폴란드 근방에, 우크라이나 서측방 폴란드에서 한 20km, 30km 되는 지점에 대규모 훈련소를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연합 및 합동 개념화해서 전차, 포병, 자주포, 방공무기 등을 종합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정말 매우 그 인상 깊은 건데 5개 대대씩 전부 다 그 훈련소에 집어넣어갖고 교육 기지에 집어넣고 완전히 미국식 교육을 시킵니다. 서방식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5개국 그 최고 국방 시니어단을 해서 이제 군사 고문단이죠.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리투아니아, 독일 이런 군사 고문단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교육을 쫙 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아주 잘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2020년까지 나토식 표준과 규칙, 절차에 부합한 군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국방부를 문민화시키고 군수혁신 및 상호 운용성을 강조를 합니다. 크림반도 전쟁 이전에는 전쟁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군 보급 조직을 싹 없애요. 야, 그러고 크림반도 전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 다음에 나토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보급 및 정비 조직을 다시 재편합니다. 그래서 물류대대를 편성하고 정비대대를 여단급에 편성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재고 및 통제 부분에서 전산화를 시켜요. 이게 이제 그 공산국가에서 통상 있는 부패라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군대는 모든 군수 보급 시스템을 전산화 노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 문제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기 장비 획득 이런 것들이 크림반도 전쟁 이전에는 아주 좀 독특하게 우크로포름이라는 방산 기업이 전권을 행사했어요. 얘들이 그냥 정부하고 결탁이 돼갖고 전권을 행사하면서 이 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꿉니다.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있는 국내의 모든 기업에 그런 경쟁 입찰을 하는 거죠. 경쟁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변화합니다. 특히 이제 전쟁을 하면 물류가 중요한데 바로 이 군대 혁신 동안에 물류 혁신을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의 6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물류적으로 전시 물류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수단을 기차로 선정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철도공사를 91년에 창설하고 한 2만 3천 킬로에 달하는 철도 노선을 일체 정비를 실시합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철도를 이용해서 지난 6월에 그 서프라이즈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 전쟁에서도 공을 들인 덕으로 우크라이나 물류는 러시아에 비해서 아주 대단히 정상적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또 특히나 이제 군수품의 트래킹 및 관리 시스템을 나토 표준화에 맞춰갖고 이미 8년간의 혁신 기간 동안에 쭉 갖추면서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물류 지원 시스템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초 원천을 8년간의 혁신 기간 동안에 달성을 합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의 나토식 표준화 작업은 매우 내실 있고 매우 유용하게 진행이 됐다. 그 결과들이 결국 이번 전쟁에서 강한 우크라이나 군대의 모습을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큰 동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 한참 못 살죠. 군대도 막 우리보다 한참 병력도 좋고 수준도 사실은 무기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죠. 그러나 혁신의 과정 속에서 보이는 임팩트 있는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다. 또 우리가 틀림없이 배워야 된다. 준비가 없는 전쟁,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나라,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군대, 결정적일 때 절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강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